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또다시 국회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27일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공수처 법안은 오는 3일 부의될 예정인데요.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당대표 단식에 나선 한국당, 또 다른 야당과의 법안 처리 공조에 나선 민주당, 집중적인 협상을 하겠다며 한국당에 제안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치 전국을 풀 해법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섰던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한국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협상에 나설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을 포함해서 모든 쟁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금 단식을 계속해가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법의 세부 사항을 놓고 정당별로 입장차가 커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당 내 지역구 축소에 대한 부담과 게임의 룰인 선거법 성격상 최대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의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불법 폭거로 규정해온 만큼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난항 속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원이 고조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국회 향방을 토론당당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오신 여야 의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처음에 부의되는 과정에서 여야 강하게 대치했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27일 날 선거법 개정안은 지금 자동 부의가 된 상태고 다음 달 2일에 예산안이 절차가 끝나게 되면 다음 날 3일로 이제 공수처 법안 자동 부의가 되는데 네네. 이제 본격적인 제2라운드 패스트트랙 전국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 의원님. 예, 우선 패스트트랙 전국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민생 법안들이 하루속히 처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정책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바라왔던 선거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히 처리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심히 좀 걱정되고 또 유감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또 지적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단식을 끝내시고 정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전국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일주일이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 과연 민생 법안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정파끼리 야합한 법안입니다. 소수 정당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논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하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법상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정당들이 비례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소수 정당들이 내놓은 이 법안이고요. 네. 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윤석열 검찰이 잘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의 중립성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수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중립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어떤 검찰보다도 과거 정권,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상관없이 검찰들을 다 이용하거나 권력의 유지수단으로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로부터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살아있는 권력을 손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가려고는 여권 신부의 이 정략적 판단들이 여당에 준하는 소수당들하고 이게 연합한 거 아닌가요? 네. 이거 국회법도 위반을 했고 헌법에도 네. 위반돼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밀어붙인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네. 과연 이게 무슨 민생법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정말 민생법안만 네, 관련한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예, 저희는 제가 얼마든지 말씀을 협조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안을 뒤늦게 제시하는 바람에 합의 처리가 되지 못했던 것이고 패스트트랙 전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4월 패스트트랙 전국 즉 선거법 부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이미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공수처법과 관련돼서는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부분이고 또 이제 저희 여당도 일관되게 또 주장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무부 장관 이제 인선 과정에서도 불거졌지만 검찰의 중립화가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급등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학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더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국민적 여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에 위배된다, 법률에 위배된다는 국회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주고 계신데 예. 저는 국회법에서 좀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48조 제6항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이 개선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원문을 보게 되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라는 동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국회 사무처에서 의원과에서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동일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 네, 사보임 관련 그렇죠. 예. 위법 여부는 나중에 논의하기라고요. 예, 좋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다 아닙니다. 당시에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께서 네네. 참 단식을 하고 하니까 원내대표들끼리 어쨌든 검토하자 해서 검토에 대한 합의했던 겁니다. 마치 이것을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처럼 자꾸 모든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문 내용이 검토하자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선거법 저희가 합의 그거를 처리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지 마치 선거법을 다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처럼 이게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중립성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 저희 당 사람들이나 민주당 사람들이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왜 필요성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권력의 신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정권이 운영을 잘 하시면 됩니다. 선례를 잘 만들면 됩니다. 지금 또 윤석열 검찰이 나름대로 좀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댈 수 있도록 이 제도적인 것을 조금 더 보완해보고 정치권이 살아있는 권력이 손을 안 대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얘기는 검찰의 권력을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유지할 수밖에 없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네. 제도적으로 특검도 있고 특별감찰관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수사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개별 사항들을 조금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문제의식의 두 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요. 의원께서는 지금 관련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내용들이 어쨌든 간에 특히 선거법은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했던 내용이다. 더불어서 지금 국민적인 지지가 많은 내용이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공수처 법안 이런 내용이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 성 의원께서는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사안이냐. 합의 내용도 앞으로 같이 정말로 협의해서 추진하자 이런 정도였다. 상당히 견해차가 큽니다. 당장 황교안 대표가 관련해가지고 좀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로 그런 국면인데 이거 어떻게 풀이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원칙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가장 먼저 제시를 했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돼서 문제가 지금 종료 유예가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단식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물론 선거법과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진행하면 될 문제이고요. 물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여야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특별하게 봅니다. 지금 여당의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청와대 쪽에 들어줄 게 없다. 이미 11월 10날 그 청와대 만찬 회동을 통해서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정운영협의체를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한다라는데 긍정적으로 또 황교안 대표께서도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야당의 어떤 의견들이 좀 제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황교안 대표가 내걸고 있는 세 가지 안, 첫 번째 지소미아는 종료가 됐고 예. 두 번째 선거법과 이제 검찰개혁 법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영수회담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무슨 조건으로 철회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법이 물론 법의 입법적 지원은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청와대가 요구한 법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청와대가 됐든 여당이 됐든 한 패키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17년 2월 12일 날 SBS 대선 주자 국민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국민들이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광화문에 나가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니 이게 약속입니다. 대국민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야당 대표가 지소미아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 아주 이 엄동설안에 저 찬설이 맞으면서 길거리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민하고 와서 끝장 토론까지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 왜 못 나오십니까? 저는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이미 이렇게 넘겨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에 나오셔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계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각의 법안이 뭐 예를 들어서 백혜련 의원 법안과 그리고 권은희 의원 안 자체가 법안에 부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을 왜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냐는 사실상 지금 이 문제가 있는 대통령과 여당은 같은 한 패키지로 돼 있고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대1 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11월 10날 만찬이 없었다면 저는 이제 영수회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미 11월 10일 만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정상설협의체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감한다는 의사를 황교안 대표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국정상설협의체를 요구를 하시는 거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12월 만난 이후에 바로 또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뭐 거절했느냐, 거절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설렁설레가 이어지는 이런 현상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그 해결의 방법을 단식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100석 이상을 갖는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2009년도에 정세균 대표께서 단식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언론관계법, 지금 종편 증설한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수적으로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길거리에 나가셔가지고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야당 대표 별로 툴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아니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조국 사태에서 봤듯이 여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자, 청와대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풀어야 되고. 그렇지만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단식을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부족하다. MBC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73% 이상이 여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의 목소리도 야당이 좀 더 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네. 그렇게 따지면 조국 사태 같은 경우 나왔었을 때 다 덮여져 있었습니다. 야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그 깜깜한 가운데 약간의 불빛을 열어주니까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한 거 아닌가요? 이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장기 집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우려를 해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73% 나왔다 그래서 그걸 다 따라가란 말입니까? 이것도 예. 똑같습니다. 이것도 국민한테 알리고 공감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이고요. 자, 예,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부분들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길을 열고 토론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여론 상황에 대한 이제 판단도 좀 달라 보이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표출액에 올라가 있는 법안 진행이 된다면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조정에서 좀 절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장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선거법 개정안에 동의했던 야당들도 현 그 상태로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다른 지금 대안들, 수정안들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날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물론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현행 지역구 250석에서 208석을 줄이는 지역구 225석 대 비례 75석. 당초 지금 현재 애초에 올라간 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라는 이런 원칙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여야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 이유 때문에 모든 협상의 권한은 원내대표단에게 위임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여기서 출발을 하긴 하지만 또 야당의 또 의견도 적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지금 한국당의 입장하고 워낙 방향 자체가 다른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근원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236개와 47개의 비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선거 시스템에 논리적인 하자가 있나요? 오 의원님. 문제가 있나요? 자, 저는 법안을 지금 두고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법안이 성안되어 있는데 법안을 두고 논의하지 못하고 원래의 논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저는 퇴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악이라고 보십니까? 자, 예, 그렇습니다. 이 개혁을 포장한 아주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지역구를 많이 받은 정당들이 비례를 그대로 더 그만큼 비례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인물선거가 되는데 지역은 인물선거인데 정당 투표에 의한 국민 전체 의사를 물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헌법에 불합치가 나와가지고 47석에 대해서는 그럼 정당 투표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7석을 놓고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10% 받았다면 4.7명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주 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 같은 여당에 준하는 이 정당들이 우리가 너무 의석이 적다. 그러니 비례를 늘려가지고 1당과 2당에 대해서는 지역구에서 많이 받으니 당신들은 좀 적게 받아가고 소수당들한테 비례를 더 많이 인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모른다 그랬어요. 국민 몰라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잠깐만요.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요구하는 게 소수당들 의석을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일종 의원님께서 상당히 이율적인 말씀을 좀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투표율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재 선거법 개정안에 입장을 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냈습니까? 아예 비례대표 의석 자체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당 투표율을 보장하는 것과도 전면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죠. 이것은 선거법 자체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 사당이 지금 추진해온 어렵게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그것은 국민들이 정당 투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접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정당 투표 해가지고 47명에 대해서 받아가는 거에 지금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47명인데 100명으로 늘려서 정당 투표대로 그대로 비율대로 가져가자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가자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제시를 했어야죠. 아직 제시를 안 한 거죠. 아니 국민들은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자고 하는 게 대안 제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다. 이 선거법에 있어서 지금 여당이나 준여당에 준하는 이 소수당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성 의원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그 정수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근원적으로 연동형 자체가 한국당과 충돌하고 있지만 정수 문제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합의했던 다른 야당들하고 같이 맞물리는 얘기인데
있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겉으로만 그러는 겁니까? 여지의 경우에 따라서는 정수 늘려서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어. 이미 국민적 여론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연초, 연중, 연말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야당에서 10% 이상 확대해야 된다, 또 30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독일식 정당 야당들이 지난 패스트트랙에 동의해서 올리게 됐을 때도 네. 이후에 확대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당시에 합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대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법은이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행 제도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비례성의 원칙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공수처를 받아주고 선거법을 받아주고 해서 이게 서로 야합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원칙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수 확대 관련된 거 나왔던 논의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관련 비용을 총액은 그대로 이제 현상 유지를 하고 정수를 늘릴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에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세비 축소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후에 정수 확대하고 상관없이 이 기회에 아예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줄이는 이런 정도의 내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인데. 그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원내 지도부가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무슨 정수 증원을 전제 조건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의원들이 세비 축소하는 것을 사전 뭔가 국민들 앞에 개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뭐 어떻습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예. 여야 원내대표 간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임할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권의 축소 그리고 세비의 축소 뭐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 의원님 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왜 자꾸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는 원칙을 거죠. 고수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트트랙 정말로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단신 노선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국회법 찬성했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 의원님 패스트트랙을 저희가 찬성했으니까 네, 일단- 반대했습니다. 예, 일단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방식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선 아까 패스트트랙 추진했던 다른 소수 야당들의 입장이 또 이게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과제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회에 자동 부의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볼 제가 한 부분이고요.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거법과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47석의 비례가 있고요. 나머지 지역구 236개의 지역이 있는데 지역에다가 의원 수는 253이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253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함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 지금 47석 가지고 정당 득표 비율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 제도인데 지금 소수당들은 무슨 얘기냐? 300석 전체를 놓고 정당 득표율대로 소수당은 가중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예. 예를 들어 정의당이 10%를 정당 투표 받았으면 300명의 10%인 30명 정도를 가져가겠다라고 국민들께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정원님의 안을 말씀해 주세요. 자, 안은 저희는 들면, 안은 이게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고 이게 비례의 원칙에도 네.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안대로 흔드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네, 서울정 의원은 저희가 왜 전체적으로 왜 정당 연동 자체가 무리한 거다 지금 보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대안인 겁니다. 예, 의원 관련 공평을 위해서 발언 기회를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울정 의원님이 주장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논의에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 선거법 개정 논의가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패스트트랙 정국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정당 득표율이 제대로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 어떻게 보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논의를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못 박자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자유한국당이 이 합의에 이 논의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국회법 일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말씀하시죠. 것을 이걸 여당이 예. 하는 것은 정치 개혁을 포장한 정치 개혁이자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까 사보임 논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그 이제 선거법 개정보다는 사개특위 쪽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사보임 논란이 좀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의 물론 대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 의원께서는 이제 그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위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계셨었지요. 예. 당론하고 김홍신 의원의 개인 소신하고 좀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홍신 의원이 국민연금 의료 관계에 대한 법률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배치가 되니까 김홍신 의원이 끝까지 개인의 소신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 김홍신 의원을 보건복지위에서 임의적으로 사보임을 시켰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2003년도에 이종걸 의원, 추미애 의원, 정세균 의원이 개인의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개인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론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불법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사보임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국회법을 48조를 개정한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권은희 의원, 오신환 의원 나는 내 소신에 이거 반대한다라고 해서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에서 이것을 바꾼 겁니다. 강제 사보임을 시킨 겁니다. 이걸 국회의장이 승인을 네. 했고 그래서 이게 불법 사보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은 서로 주고받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당은 준 여당에 준하는 소수당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또 소수당들은 선거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와중에서 이 정치적 테러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야당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48조 6항에 보면요.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원문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제 이미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서 조정을 할 때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이 개선될 수 없다라고 이게 좀 돼 있어서 문제가 지금 논란이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근데 이제 헌재가 이와 관련된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안을 해석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0대 국회 임시 회기 중에 사보임이 된 경우를 제가 조사를 해보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662건이 사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사보임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사보임을 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위원들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하고 관련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해석하기 문제고요. 본인의 사보임에 동의에 대한 부분에 거잖아요. 대해서 위법 절차를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662건의 사보임도 다 위법이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국회법 48조 6항이 국회법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당시 원문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수정된 안을 제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는 문제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입장만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정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했을 겁니다. 출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국회법이니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지금 임시회 회기 중에 예, 법 위헌을 액면 사용할 그대로 수 봐야 없다는 된다 얘기죠. 아니면은 본인이 불가피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던 것을 그러면 판단의 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러면 얘기입니다. 왜 추미애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같은 분들이 이런 법안을 냈겠습니까? 법안 취지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헌재 판결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수처 안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근원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내용에 따라서는 동의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수처 법안도 지금 헌법상의 영장에 대한 청구권은 검사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법정신에 봤었을 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나가 있는 검사가 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에 의해서 지시받고 있는 검찰에 속한 이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자유한국당 현재는 여야가 충돌을 강하게 하면서 당론으로 거의 완전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때는 일부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또 뭐 그게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선 헌법이 이게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두 번째, 공수처를 만들려면 정부 조직법상 조직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의 순서로 보면 개헌을 해서 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되는 검찰한테 돼 있는 것도 그럼 풀어야 되고, 두 번째, 개헌 사항도 담고 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부조직법에서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바꿔가지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려는 거예요. 국회가 헌법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네. 위원회 소지까지 있다라고. 저는 위원회 봅니다.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회가 합의해서 법률을 통해서 제정을 하게 되면 저는 기구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또 자유한국당이 야당인 시절에 또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는 입법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안이 이제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제 안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권은희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이렇게 민주당 빼놓고 예. 소수 야당들은 대체로 좀 권은희 의원 안쪽으로 좀 기우는 쪽이죠. 예, 조금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소 여부를 이제 자체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심의위원회를 둘 것이냐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장 임명 시의 절차,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 이런 문제, 청문회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국회 절차를 밟자는 것이 이제 권은희 의원 아니고요. 이런 내용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는 좀 절충점을 찾아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요.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지금 이제 절대 다수, 네네. 5명 중에 4명 이상의 기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정권의 또 하나의 도구다라고 보는 이유가 배경 어떤 겁니까? 아니, 공수처장을 그러면은 이제 5분의 4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예. 야당한테 2명 준다는 거잖아요. 예. 야당 우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당 뭐 이런 당들이 준여당이고 다 야합해서 한 당인데, 아니 5분의 4가 된들 우리 혼자 반대한들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 오 의원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영장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겁니까?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영장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건가요?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파견된 검사가 소속된 검사가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런데 네. 이제 과연 그게 헌법상이냐 아니냐 뭐 논란 여지가 있는 건데, 지금 얘기는 지금 정권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는 5분의 4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그렇다는 현재 얘기입니다. 법안에 보면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 예.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또 야당에서 야당 2명, 두 명을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을 추천했을 때 대통령이 한 분을 국회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걷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국회 동의 절차 밟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일종 의원께서는 야당의 2명이라고 하지만은 현 국면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1명만 야당이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유승민 의원 같은 이제 혁신파 같은 경우는 뭐 야당이 아닙니까? 저는 네. 야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그리고 또 동수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어떤 내지는 정부가 쥐고 흔들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문제가 영장 청구권을 공수처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 지금 국정원에도 검사가 파견돼 있고요. 네.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데 검찰에서 파견돼 있던 검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청구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검찰총장의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휘하에 있는 검사라야만이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헌법상. 공수처가 만들어져도요, 이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헌법상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특조위 같은 데서도 검사가 파견돼가지고 청구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 특검이라든가 예. 또 특별감찰관제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당은 헌법을 준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여당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법안이 수정안이 이제 마련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보완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다른 생각합니다. 야당이라든가 여당들 당연히 입법적인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네. 만들어진 법안이다. 예.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일단 그 선거법 개정안은 27일로 이제 기한이 돼가지고 자동 부의가 된 상태고 그렇지만은 법률적으로는 부의된 이후에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뭐 다른 공수처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두 개가 이른바 패키지로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여야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아니면 뭐 공수처법이 이제 가능하다면 수정안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공수처법 처리도 우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당이 이제 그런 또 야3당이 그런 입장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요. 뭐 서일종 의원은 네. 야3당이 아니랍니다. 준여당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법률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게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정치 행위를 해온 거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저희 당을 빼고 난 나머지 당들 같은 경우 여당이 상당히 협조적이지요. 정서적으로 상당히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물론 바른당의 일부 몇 분들은 또 우리 당에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국민적인 지지가 또 그만큼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파에 있는 것들을 국민 지지라고 보기는 그렇진 어렵죠. 않다. 예. 국민 지지가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가 없죠. 국민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정당이 존재하는 알겠습니다. 뭐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좀 이제 국민적인 그 지지 분포하고 원내 분포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또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패스트트랙이 330일 동안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180일 정도를 숙성 기간을 거치고 법사위에 가서 60일, 법사위 90일 또 본회의에 60일 예.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도 야당이 반대하는데 이 기간도 숙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따지면 1월 29일이 맞아요. 네. 그런데 힘으로 다 야당을 무시하고 다 이것을 그렇지 않고요. 저 밀어붙여가지고 국회 사무처에서 이와 관련돼서 자, 명확한 네. 입장을 국회 냈습니다. 사무처도요. 선거법 우리가- 개정안을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일단 잠깐 심사기관을 거쳤다고 보고 일정은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지금 사무처를 통해서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요. 논란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에는 법사위 기간을 생략하는 방식은 안 된다라고 특히 이제 공수처 관련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일단 정리가 돼가지고 국회의장이 12월 3일에 자동 부의가 돼가지고 이후에 이제 진행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 하긴 하는데 지금 논점이 지금 이중적이어가지고요. 만약에 추진하는 쪽에서는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측면이 있고 한국당은 근원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2단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과반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법 관련은 지금 문제가 많다고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증언 없이 절대 안 된다라고 공표하시던데요. 현행 이제 당초안 지금 본회의 이제 부의된 안대로 갈 것이냐 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과반 확보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야 사당이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포함된 논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원내대표단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일부 야당의 좀 반대나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부 야당은 한국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한국당을 포함해서요. 또 다른 야당도 일부 증언을 또 주장하시는 야당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지금 상황, 지금 특히 선거법을 포함한 이 법안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고 있는데 원칙을 고수하는 게 대안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법정신에 입각을 해서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잘 이끌어가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법안 다 공처 관련 법안이라든가 다 문제가 선거법 있습니다. 개정안 둘 다 지금 원칙이 파괴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저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지금 공수처를 만들면 공수처를 누가 견제할 겁니까? 또 견제기관 또 만들어야 합니다. 옥상옥인데
이 부분은요, 지금 집권 세력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조사 안 받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장기 집권을 가겠다라고 하는 선거 제도를 바꾸고 공수처를 받아서 장기 집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이 지금 현재 이 기둥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희 보고 무조건 협상해서 가야 한다. 아니 원칙이 흔들리는 거를 원칙을 흔들자고 하는 것을 안 흔들게 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이거를 여당에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검찰의 권력화가 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보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예. 검찰의 권력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저는 공수처 설치라고 봅니다. 그런 국민적 여론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공소기한이 지났다고 지금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상당합니다. 저는 검찰의 권력화를 일정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저는 불가피하게 공수처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네. 이와 관련된 국민 여론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오히려 지금 과제다. 검찰의 권력화가 국기를 흔들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를 만들었을 경우 공수처는 누가 견제할 겁니까? 자, 지금 현재 상황,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나중에 공수처가 권력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나올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보완할 방법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그것만 뜯어고칠 겁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을 해보고 조정을 저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그리고 특검도 있고 특별 감찰관제도 있습니다. 이거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니, 국민 세금을 더 써가면서 왜 옥상옥인 걸 또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현행제도가 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제대로 겁니다. 작동하고 있다면 자, 그러면 이런 국민의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현행제도가 제대로 자, 작동하고 그러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윤석열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 범죄 문제에 대한 조사입니다. 잠깐만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요. 문제는 저희가 정권을 잡았던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부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옥상옥을 만들 겁니까? 그럼 그래서 반성해서 출발을 자, 해야죠. 지금 문제는 뭐냐? 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중립화를 잘 시켜주고 어떤 것이든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틀이 중요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도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일종 의원 기신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은 선거법 개정하는 방향이든 공수처 설치든 간에 지금 어쨌든 지금의 상황보다는 악화시키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원내 의석으로는 좀 동의하는 기류가 조금 많은 쪽이니까 불가피하다면은 이거를 내걸고 총선에서 오히려 다수를 확보해가지고 다시 개선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법이 개정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과반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은 저희 당을 적게 만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당도 적게 자, 나옵니다. 아니 거기는 우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군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한 아니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유리한 아니, 아니 의원님, 아닙니다. 거기는 우군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당들이 다 우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게 국민한테 정권이 잘하면 더 가면 되는 것이고 못하면 바꾸라고 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선거구제를 바꿔가지고 인위적으로 비례대표석을 소수당들한테 더 많이 주어가지고 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국민이 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더 잘못된 것이죠. 국민이 준 표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게 어떻게 물론 그게 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하자 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가 국민이 준 표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과표된 것이죠. 어떻게 과표가 됩니까? 네. 아니 그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과표가 된 거죠? 과표된 것으로. 아니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아니 지금 정당 투표 해가지고 47명에 곱하기 예를 47명 곱하기 10% 하면 정의당이 봐서 4.7명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47명 가지고 안 되고 이 사람들 10% 얻었으니 300명에 대해서 10%인 30명을 가져갔다고 하는 게 그게 과표가 된 것이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인물 중심에 대한 평가는 그 투표와 또 정당 투표를 고루 반영하고 있는 적절한 대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추구하는 쪽은 나머지 사표들을 흡수하는 것이 있는데 정당 투표의 기준을 해가 연동하는 것이 국민 여론을 반영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충분히 따져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방향이 정해져서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당이나 준여당들이 요구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51대 49가 나오면 51%에 49%에 대해서 강요를 임명할 때 49%의 지분을 요청해도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네. 이리 가면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논점이 네.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그러면은 뭐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옆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네네.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소수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 예컨대 결선 투표제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제 자체를 바꾼다든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선투표제를 저는 충분히 도입 검토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같은 네, 취지라면은 아마 이후에는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쟁점이 한 군데 있다면은 분명하게 방향이 정해질 것인데 두 군데 돼 있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동의에 추진했던 다른 야3당과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정 절충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근원적으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의원직 총사퇴 얘기 나온 적도 있고 아니면은 최근에는 과거에 한번 시행된 적이 있었던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겠다라는 얘기 있는데 지금 당 내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원내 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일 거고요. 네. 또 당론에 따라서 의원들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성일정 의원께서는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할 것이다. 그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른바 딜, 뭔가 두 개 큰 법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걸 중심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개인의 의견들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워낙 이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중대하고 제1야당이 절대적으로 과반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야합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게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공수처 법안에서 예를 들어서 5분의 4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협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워낙 선거법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성일종 의원 발언의 느낌에서도 공수처 법안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의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전혀 선거법 개정이 완벽하게 모든 정당들의 합의를 통해서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도의 근원적인 변화라면은 그래도 제1야당과 이렇게 맞서는 가운데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건데요. 여당으로서 어떻습니까? 여당으로서 그런 부담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협상을 통해서 안이 마련되기를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을 또 방문해서도 집중적인 협상을 하시겠다 이런 또 의지를 또 밝혔습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협상에 나온다면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단식을 끝내고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서 대안을 좀 도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치 일정으로 봤을 때 이제 5개월 이내로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17일쯤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도 하는 기간이 120일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선거법도 걸려 있기도 하지만 각 정당들 보면은 내부적인 쇄신, 혁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이번에 30%, 50% 현역 교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 쇄신의 필요성이라든가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쇄신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 더 첨언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독재 체제 하에서도 야당을 제외하고 선거법을 임의적으로 한 선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동형 비례는 권력 구조가 개편이 안 되면 이 연동형 비례는 의원 내각제 정치학 박사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쇄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국민의 요구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특히
우리 정치 지형도를 놓고 보면 영남과 호남이 문제 아닌가요? 항상 대립을 해왔고 이용을 했고 했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는 대개 공천 받으면 곧 당선이라고 하는 공식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3선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더 큰일 하실 분들은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당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큰 판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달라고는 요구가 있고요. 김태흠 의원 취재하고 동의하시는 쪽이네요,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전 당연히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의원들의 활동 폭이라든가 의정 활동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저희 당이 한 50%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굳이 그렇게 뭐 이 숫자에 매일 필요 없이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쇄신의 방향을 지금 우리 성일종 의원이 얘기한 그런 기준을 두고 지금 쇄신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역시 쇄신, 뭐 특히 몇 사람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폭이라든가 또 다른 의원들, 젊은 의원들 초선입니다마는 이철이 또 표창원 의원 등이 불출마 얘기하면서 당 내부에 쇄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86세대의 기득권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기본적으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제 현역 의원 그 평가를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마이너스 20%에 대해서 마이너스 20점을 좀 도입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현역 의원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그러면 평가에 따른 이미 또 교체다. 안 나오실 분들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최대 40%까지도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될 거다.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86세대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그리고 또 특정 세대를 기준으로 용퇴해야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정치에 임하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현재 86세대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또 그리고 차별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본인 나름의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저는 오히려 더 장려돼야 되고 더 할 수 있도록 저는 배려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 더 오히려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한때 어떤 정치인이 현재 한국당의 좀 한계를 지적하면서 집권 여당이 야당복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는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국면에 여당도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상호 서로 의존해가면서 가고 있다. 지금 이번 20대 국회가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정당으로서의 책임감, 역할 스스로 자평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한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요. 우선 저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야당인데 야당으로서의 자세가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여당의 문제점을 더 파헤치고 더 아주 격렬하면서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이런 반성을 하고요. 또 앞으로 여야가 서로 공수교대가 이루어지면서 국회의원이 야당할 땐 야당의 목을 하고 여당 됐을 때 여당 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당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옹졸합니다. 그리고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야당 품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당은 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부분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예산에서도 보면 여당 의원들이 더 난립해서 야당 의원이 깎는 거 논리적인 문제를 무조건 안 된다고 막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 공수처법도 그렇습니다. 여당이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준 여당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넉넉하질 못해서 지금 풀어야 되는데 풀질 못하고 여당이 야당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여야가 다 문제가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1년은 야당 역할을 했고 지금 이제 3년 동안 여당 역할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당의 역할에 대한 자평 어떻게 하십니까? 야당 역할을 했을 때는 저는 만점을 좀 주고 싶고요. 또 여당 역할을 했을 때는 만점 가까이는 주지 못하지 않나. 만점 가까이면 부군인가 보네요. 줄 수 없다 이렇게 줄 수 생각을 없다. 하는데 반성적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국회라는 것은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저는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회의 과정을 통해서 논쟁을 하고 거기서 대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장외 투쟁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20대 국회를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한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 안건을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간사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네. 안건 심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 구조는 저는 반드시 좀 고쳐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안이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 또 제정안이 제출되었을 때 최소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회는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제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강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또 제 역할도 못하는 그래서 식물국회가 되어버린 이런 점이 있다 해서 뭔가 조금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도 이후에 국회법 또 관련 법 운영 과정에서 좀 손봐야겠다는 주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논의를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쟁점이 두 군데 쪽으로 걸려 있어서 한편으로는 강하게 충돌할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조금 해법이 쉽게 마련될 것 같다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야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책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걸 주문하고 싶은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님. 우선 여당이 좀 넉넉함으로 대한민국의 여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저희가 정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잘 지켜가는 여당이 되셨으면 요청을 드리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희가 잘못하면 장기 집권의 독재 국가로 갈 수 있는 이 다리가 놓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봤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 정략적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되고 공수처도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에서도 보셨지만 저희 야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약간의 그 흐름을 빛의 구멍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국민들께서 거리로 나와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또 공수처법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국민들께서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노영훈 의원님. 20대 국회 이제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20대 국회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논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식 투쟁 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본격적인 정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단식을 끝내고 국회 논의 과정에 들어오셔야 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회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번 선거법 논의 과정이나 그리고 공수처법 논의 과정들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고 또 국회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읽는 정치를 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향후 일주일이 전국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정말 강경한 입장이어서 진통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절충과 타협의 정치력을 기대합니다. 토론당당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